KKMD 873화 호주 싱크탱크 이스트 아시아 포럼 번역. 대한민국 무기체계 인도네시아 국방교리에 가장 적합하다. 잠수함 KF-11 배신으로 자기 발등 찍은 인니. 프로토스에게는 메카닉 테란으로, 저그에게는 바이오닉 테란으로.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 등장한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크래프트는 전공 수업을 빼먹고 당시 인터넷 카페였던 PC방을 뻔질나게 들락거리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게임입니다. 맵 핵이 없었던 스타크래프트 초창기 전 세계 10만 레더 유저 중에 600위까지 올라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대신 학점은 빵꾸가 났지만요.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스타크래프트에서 등장하는 모든 유닛들을 종류별로, 그것도 찔끔찔끔 양도 작게 생산한다면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미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해서 상대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유닛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고가의 최첨단 무기들을 종류별로 찔끔찔끔 구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우리도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해외 공급업체들을 경쟁시킴으로써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술을 이전받고 무기 금수 조치도 회피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나라죠.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조코 위도도 이후 정권을 잡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대한민국 하나오션과 체결했던 잠수함 계약을 파기하고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라매를 공동 개발한다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프랑스 라팔을 구매한 데다 터키가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그러나 아직 실체조차 없는 칸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를 작성한 이스트 아시아 포럼 EAF는 호주 국립대학교 소속으로 운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분석 포럼입니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같은 매체들에 비하면 대중적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 학계, 정책 담당자 사이에서는 꽤 잘 알려져 있으며 참고 매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럼 호주 싱크탱크 이스트 아시아 포럼이 2025년 9월 25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함께 살펴본 뒤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F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무기 조달 정책은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다. 2020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다양한 군사 장비들을 조달해왔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업체에서 복잡한 형태로 무기를 도입해왔다. 그러나 국방교리에 뿌리를 둔 좀 더 일관성 있는 정책이야말로 인도네시아 군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5년 7월 26일 인도네시아는 터키 항공우주산업 타이로부터 48대의 칸 전투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보다 앞서 프랑스로부터 다소 라팔 전투기 42대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형 전투기 KF-11 보라매 공동 개발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해군 분야에서는 영국의 에로우 헤드 140, 이탈리아의 타온디 레벨, 그리고 터키의 이스티프급 호위함 등 최근 5년 동안 3종류의 수상 전투함을 도입했다. 이러한 패턴은 인도네시아의 일관성 없는 무기 조달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상호 운용성, 정비 운용성, 국내 방위산업 발전보다 세간의 평판과 첨단 무기 체계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낸다.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 인도네시아의 무기 조달 정책은 지정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유연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방의 무기 금수 조치를 경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로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미국이 제정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 CAA-TSA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지 못하게 된 것도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인도네시아가 프랑스, 대한민국, 터키처럼 금수 조치 위험이 없는 국가들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사실이 이런 추론을 명백하게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계획성 없는 무기 조달은 자주 국방 능력 함량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 교리에 기반한 분명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무분별한 무기 조달은 왜곡된 국방 태세와 약화된 전투 준비 태세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KF-11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5세대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KF-11 프로그램 역시 향후 20년 안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터키 칸까지 도입된다면 서로 다른 기술적 특성을 가진 두 종류의 전투기를 다뤄야만 하는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산업계는 사실상 생산 라인을 2번 만들고 익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 군수 지원과 정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조종사, 엔지니어, 무장 요원들도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정비 체계도 새롭게 확장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처에서 찔끔찔끔 소량으로 무기를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조달 관행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가 방공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2020년 자카르타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나셈즈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문을 도입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 조달은 없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새로운 공군기지를 세우는 등 영공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77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자국 영공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래 무기 조달은 현재 국방 교리에 근거한 일관된 계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발표된 2024년 국가방위 일반 정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군도 방어 교리에 맞춘 방위 역량 강화를 지시했다. 이 군도 방어 교리는 주요 선별로 독립적인 방어력을 갖추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주변 해역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무기 조달은 각 군의 필요와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세간의 평판보다 각 주요 섬을 지킬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체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도네시아 국가방위 일반 정책이 말하는 군도 방어 교리는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과 일치한다. A2AD 전략은 적대 세력이 자국 영공 혹은 해역을 장악하거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초점을 두며 방대한 무기 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 이 전략은 전투기, 대한미사일, 잠수함, 다층 방공 체계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 체계를 소규모 통합형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적대 세력에게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요구하는 비대칭 전략에 중점을 둔다.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강대국들이 사용하는 대규모 전력 투사보다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도네시아 무기 조달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단순히 여러 나라에서 소량의 첨단 무기를 사들이는 대신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교리와 연계된 국방 현대화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조달된 두세 종류의 전투기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A2AD 전략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전투기 숫자와 전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무기 금수 조치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군수 지원 및 유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방위 산업의 연속성 보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한 기술 이전에 휘둘려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력하기보다는 국방 교리에 맞는 특정 산업 역량을 육성하거나 해외 업체와의 공동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한정된 예산안에서 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국내 방위 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의 무기 조달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겉보기에는 강력해 보이나 실전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는 군대를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기 조달, 국방 교리, 국내 방위 산업을 명확히 연계시킬 수 있는 일관성과 원칙이 필요하다. 군도 방어에 적합한 반접근 지역 거부 교리에 기초한 작지만 잘 계획되고 효과적인 모델을 수용해야만 비로소 인도네시아는 미래의 전략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하고 신뢰성 있는 군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호주 싱크탱크 이스트 에이시아 포럼 EAF가 2025년 9월 25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EAF는 인도네시아 현실에 적합한 국방 교리는 군도 방어 교리이고 이는 곧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교리를 의미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고가의 첨단 무기 체계를 찔끔찔끔 들여오는 방식보다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다층 방공 체계 같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기 체계를 소규모 통합형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적대 세력에게 감내하기 힘든 피해를 요구하는 비대칭 전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라팔을 제안하는 프랑스와 칸을 제안하고 있는 터키, 그리고 KF-21 보라매를 제안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다층 방공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호주 싱크탱크 EAF는 이 기사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AF가 기사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군도 방어 교리와 A2AD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은 사실 K방산이 강점을 보여주는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거리 다목적 임무에 적합한 KF-21 보라매라는 전투기가 있고 지대 함미사일로 진화하고 있는 K-29 천무와 K9 해안포, 다양한 사거리를 지닌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해성 함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A2AD 반접근 지역 거부에 없어서는 안 될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폴란드와 캐나다에 제안하고 있는 KSS-3 도산 안창호급 같은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천궁2, LSAM, LAMD로 구성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보유하고 있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들은 우수한 품질 대비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말하는 군도 방어 교리와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충실하려면 KF-21 보라매와 잠수함 등 한국산 무기체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터키의 칸 전투기와 프랑스 스콜펜급 잠수함 도입 의사를 내비쳤죠. 그 결과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KF-21 보라매 도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의심하게 되었고 KF-21 수출 전략에서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폴란드,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대체 고객을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 정도를 축소하고 완제품 수출 위주로 사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되는 영자신문 더 자카르타 포스트는 지난 9월 26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당선 이후 미국과 중국은 방문했지만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은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방문하여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양자 방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우호적인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더 자카르타 포스트는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서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보다 인도네시아가 더 절실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프라보오 수비안토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미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 찍힌 프라보오 수비안토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팍팍 눌러주시고요.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